그래서 이제 은어 궁전 종묘 유적의 특이점, 이걸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상왕실에, 이건 문서 보관소예요. 그냥 파묻은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아주 많은 연구를 해서 파묻었어요. 그래서 문서 보관소라고 하는 갑골갱이 나온 것,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종묘 유적은 은나라, 상나라의 조기나 중기 유적하고는 다르게 성벽이 전혀 없고, 이렇게 대형 보또랑이라고도 말하고 해자, 우리식으로 하면 해자죠. 해자가 나왔다는 되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전의 그것도 종묘 유적지 안에 왕릉급 대묘가 조성이 되어 있다. 궁전 지역 안에. 왜 그럴까?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 점치는 거는 신석기 시대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홍산문화에도 갑골 점친 것들이 나왔는데, 특이한 점은 이 문자가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갑골 안에. 다른 지역에서는 점만 치고 문자를 쓰진 않았는데, 은나라에서 나온 갑골의 특징은 거기다가 문자를 써놨더라. 그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936년에 발굴된 요 갑골갱의 모습이거든요. 이 갑골들이 켜켜이 막 오랫동안 쌓여 있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통째로 연구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때가 갑자기 중일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남경으로 옮겨서 이렇게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하기 전에 이 상자를 오픈한 모습이거든요. 이 자료를 다 꺼내서 지금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게 다 무정 시기의 갑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나라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 은어 유적은 무정왕 시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갑골문을 연구하면 무정왕을 모를 수가 없고 가장 많이 나와요. 무정왕은 재위를 59년간, 그 옛날에 수명이 한 40도 안 될 때 이분은 재위를 59년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한 17,096판이 나왔는데, 그 중에 300여 개가 아주 완전한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골의 이 거북이 뼈의 모습이 완전하게 거의 이제 보존이 돼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내용과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이 같은 판 안에서 나왔으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연구할 수 있게 완전한 형태가 한 300여 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은어 발굴의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73년에 소둔 남지에서도 5,000여 판이 나왔잖아요. 5,335판.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91년도에 또 화원장 동지에서도 1,583판이 나왔는데, 요거 그 중에서도 689판이 무정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정왕 시기에 관련된 복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료집이 많이 나왔는데 전체가 거의 무정왕 시기의 복사 내용이 많습니다. 요거는 1991년도 아까 화원장 동지에서 나온 그 갑골갱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보존이 잘 돼서 거의 이제 전체적인 완전한 형태를 거의 식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신관에 여기에서 발굴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02년도에 그 아까 은어 궁전 종묘 지역 옆으로 또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 거북이 뼈가 아니죠. 요거는 소뼈, 소견갑골이라고 하는데, 소견갑골에 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갑골이 거북이 뼈에 점친 건 따로 묻고 소뼈에 점친 거 구분해서 이렇게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골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생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관도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 나중에 그 인방과 관련해서, 우리 동이족과 관련해서 그것도 살펴볼 텐데, 왕이 전쟁을 나가서도 점을 쳤는데 그 점친 복고를 다 가지고 와서 이 안에 같이 묻었어요. 외국에서도 다른 정벌 가가지고 점친 건 거기 놓고 온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와서 함께 이 갑골갱에 묻었다. 그래서 굉장히 갑골의 생산뿐만 아니라 보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했고, 거북이뼈 따로, 소뼈 따로 이렇게 묻을 만큼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이것을 보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갑골문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요 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은어 종묘 구역이에요. 그쪽에서 많이 나온 거죠. 여기가 36년도에 여기에서 나왔고, 91년도에서도 나왔고, 73년도에도 나왔고, 91년도에도 이쪽에서 나왔고, 궁정 종묘구역 밖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보면은 환북상성지구인데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 표가 없죠. 그 다음에 왕릉지구에서도 안 나왔고, 물론 여기는 무덤지구니까 안 나왔는데, 이 밑에 지역에서 은어종묘구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여기가 은어종묘유적지에 있는 갑골갱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1936년도에 발굴된 그 갑골갱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조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갑골 글자들을 이렇게 장식을 해서 전시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또 안양에 중국 문자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양한 그 갑골문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화원장 동지에서 나온 갑골문은 여길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최근 신관 개관을 했다고 했죠. 신관에 가면은 뭐 굉장히 많은 양의 갑골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전시를 해서 3000년 전에 나온 그런 글자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은 이게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 보면은 글자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국학대사 고어슈의 따슈라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여기 갑골문 합집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갑골문에 다 번호를 매겼어요. 다 번호를 일일이 다 번호를 매겨서 번호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를 넣어서 찾아를 봤거든요. 그러면 갑골문 합집에 총 412번 이렇게 재에 관련된 그 갑골이 나와요. 데이터베이스로 다 되어 있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걸 딱 누르잖아요. 이게 8번, 뭐 94번 이런 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탁본에 놓은 것들이 나와서 실제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지금은 이제 현재 쓰고 있는 해서체로 해석을 해놨는데 원래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갑골의 원래 글자, 이런 뭐 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글자들을 확인을 해서 연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리하게 갑골문의 연구가 진행이 돼 있고, 이렇게 현대화된 데이터베이스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갑골문을 이제 개괄해서 살펴보면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왕실의 제사와 전쟁, 이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그 상나라 사람들은 365일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전쟁을 맨날 하는데 어떤 나라와 어떤 전쟁을 했는지, 그리고 전쟁 가기 전에 꼭 제사를 지내요. 누가 쳐들어와도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전쟁과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뭐 왕이 아플지 안 아플지, 어디를 갈지 말지, 질병에 걸렸는지,
그 다음에 당시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비가 내릴지 뭐 풍년이 들지 등등등등 이런 기록을 점친 내용을 기록해서 써놨기 때문에 상왕실의 실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시기가 아주 분명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무정왕부터 상왕조가 멸망한 주왕까지 그 시기인데요. 그 중에 무정왕이 한 80%를 차지하긴 합니다. 가장 앞선 왕이죠. 무정왕. 연도로 따져보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동작빈의 을력보를 기준으로 많이 했습니다. BC 1339년에서 은나라가 망한 BC 1122년까지 딱 217년 동안의 기록이다. 이 설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하상주 단대 공정을 했잖아요. 하상주의 정확한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를 다시 연구했더니 BC 1046년에 은나라가 망한 거로 나와요. 그 기록에는, 그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그거로 환산을 하면 BC 1250년에서 BC 1046년 약 100년의 차이가 나는데 요것도 아직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BC 14세기에서 11세기까지의 기록이다. 그리고 주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각골 편의 하나하나의 연대가 거의 밝혀졌어요. 이거 어느 때, 어느 왕 때 쓰인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정확 밝혀졌는데, 이제 동작빈 선생이 그 기여를 많이 했죠. 동작빈 선생이 그래서 5시기로 그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구분에 따라서 이 갑골문을 다 모아놓은 책이 갑골문 합집이에요. 이 책이 82년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 뒤에 발굴된 것들은 이 책에 없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1970년대까지 발굴된 것들은 갑골문 합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총 41,956편, 갑골 개수가 그 4만여 편을 모아가지고 그 오기단대 설에 의거해서 이것을 다 책으로 수록을 해놨고요. 또 이후에 발견된 자료와 더불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아까 국학대사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느냐. 현재까지 밝혀진 글자 수는 한 5,000자 정도 된대요. 갑골문에 나오는 글자. 현재 그 한자가 한 4만 자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5,000자가 있는 거예요, 글자가. 그 중에 글자, 뜻과 의미를 모두 아는 건 한 1,000자. 1,000자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음은 불분명하지만 의미, 그러니까 상형 문자가 많기 때문에 의미 추정이 가능한 글자가 한 800자 정도.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거의 뜻은 다 알고 있다. 해독이 된다. 그리고 미해독된 글자의 대부분은 사람의 이름이거나 지역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는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갑골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글자 한자를 보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일지 한번 추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글자. 그리고 이런 글자들이 다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라고 하잖아요. 대충 보면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자. 사람이 딱 이렇게 손발 벌리고 딱 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게 큰 대자고, 밑에 이제 표시해 놓으면 설립자가 되는 거고, 요 옆에 요거는 이제 사람의 옆모습을 그대로 이쁘게 그려놨죠. 이게 사람 인자예요. 그다음에 요것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이게 여자였죠.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가슴을 표현을 해가지고 이 어미모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대략 뜻을 짐작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큰 대자에
머리를 이렇게 강조한 이 글자는 도대체 무슨 글자일까? 이 글자가 아까 천읍상에서 봤던 이 하늘천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천자가 사람의 모습에서 머리를 크게 강조한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고 사람의 머리를 천으로 표현을 했구나. 실제로 갑골문에 찾아보면은 왕의 머리가 아픕니까? 이런 점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 왕의 머리가 아프다. 그 머리를 이 글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하늘이다 라는 의미를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근본적인 뜻은 그냥 머리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는. 나중에 천자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글자를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갑골문이 쓰였을 당시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글자가 나중에 이 빛광자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빛 많잖아요. 빛,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뭐 빛이 많은데 이 빛이라는 글자를 또 사람의 머리에 어떤 불빛 이렇게를 표현을 해서 이 빛을 표현을 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광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부처님의 광배 이렇게 뭐 예수님도 이렇게 광배가 있고 사람에게서 이렇게 빛이 나는 그것을 표현했다. 이런 썰이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뭐 그런 심오한 뜻이 아니라 그 노예들이 이렇게 불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님이 뭘 하도록 밤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상상에 이제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쓰였느냐. 이 빛광자가 들어간 갑골문을 너무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서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면이 이해가 안 가냐면 이 빛광자를 쓰는 이 사람이 심지어 왕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아까 그 노예가 불 들고 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왕보다 높은 거를 그렇게 이제 하찮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지만 제가 그 광이 들어가는 갑골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골문의 아주 전형적인 이렇게 형식인데요. 갑진, 날짜가 나요. 갑진일에 이 그러니까 갑진일에 점을 쳐가지고 여기 긍이라는 점치는 정인이 물었습니다. 긍정 이게 날짜가 나오고 그 점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갑골문에는. 그래서 금 3월에 광이 올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정인이 올 3월에 광이 올까요? 그랬더니 왕이 점쳐서 말하기를 이러면 장차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거든요. 장차 올 것이다. 광이 온대요. 기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가 내려서 무슨 신이 내려서 이렇게 좀 점사를 주나 봐요. 기지 유을순 우이일 그러니까 을일 다음에 열흘 또 이틀 그러니까 열 이틀 후에 을묘일에 올 것이다. 을일 열 이틀 후 을묘일에 올 것이다. 그랬더니 과연 왔더라. 윤율에 과연 왔더라. 그런데 광으로부터 강에 초식동물 50마리를 보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이 광의 동태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게 점쳐서 물을 거잖아요. 이 밑에 게 중요합니다. 왕, 존, 점, 광, 보괄 이 말. 이게 이제 그 아까 갑골문 합집의 94번의 그 복사인데요. 왕이 점을 쳐서 광이
말하기를, 해석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왕이 점을 치고 광이 해석해서 말하기를 와, 불길하다. 장차 뭐가 있을 거다. 장차 불길한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점을 치고 광이 해석해서 말하기를. 근데 우리도 지금도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권한이 더 높잖아요. 그죠? 당시에도 점을 치는 건 정인이 치고 뭐 누가 치고 해석하는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광이 해석해서 말하기를. 그러면 광과 왕은 이 신하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런 복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광이 강을 획득할까요? 이 강은 뭐냐면 강방이에요. 강방. 은나라와 엄청 싸운 그 강방이 있는데 광이 이제 강을 쳐들어가서 뭐 이기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겠죠. 이걸 굉장히 여러 번 점을 쳤는데 이렇게 보면 당시의 형세를 알 수가 있죠. 광, 왕, 강족이 서로 연관이 있다. 그리고 광은 적어도 이 은왕, 이 당시의 왕은 무정이거든요. 무정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신하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의 이 왕국 시절에 왕과 아주 친근한데 왕의 신하는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 천자, 빛 광자를 가지고 이 갑골문의 글자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사유, 인간관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광과 왕, 이 강족의 위기관계에서 광이 왕과 이렇게 아주 상하의 위기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